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용도지구의 세분 여기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첫 시간에 용도지구, 네, 용도지구의 분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용도지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그리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용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용도지구도 있다. 시도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을 거예요. 자, 그때 법정 용도지구입니다. 그때 법은 두 가지죠.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이죠. 먼저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9개 어떻게 읽었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죠. 네, 특보. 그리고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했었죠. 제일 위에서부터 이야기하죠. 뭐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별이 아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되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7대 문제풀이까지 이거 말씀 못하시는 분 많다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건 뭐죠?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이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됩니다.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5개 있죠. 어떻게 외웠죠? 경방보치개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경방보치개 그렇게 외우십시오. 네.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관지구, 방화지구에서 많이 당합니다. 방화지구입니까? 방제지구입니까? 방제지구입니다. 방화지구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난 거죠. 방화지구밖에 없어. 근데 이제 방제지구만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아니고 뭐죠? 방제지구는 세분이 됩니다.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세분되거든요. 그리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세분이 되는데 진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종류를. 자, 시작합니다. 이런 교재 보십시오. 104페이지 교재 집중하시고 경관지구 3개 이렇게 오십시오. 자,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두 번째 수정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이번 그 경관지구 두 번째를 수정합니다. 첫 번째 자연 경관지구 수변돼 있죠. 네,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밑에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변 경관지구는 없어졌습니다. 그 시가지 경관지구. 그래서 뒤에는 시가지 경관지구의 목적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 제목을 타입해 갈 때 무시주를 쳐버렸나 봐. 작년 것을 개정되기 전에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오버랩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수정해 줄까. 자연 경관지구 그다음에 뭐죠?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그렇게 세우면 됩니다. 방제지구 보시고 방제지구 준비하셨습니까? 네. 방제지구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방제지구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개별적으로 이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방제지구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는 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있고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고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되죠. 취락지구 보십시오. 취락지구는 어떻게 되죠?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시가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로 시문이 됩니다. 개발지능지구는 5개가 있습니다. 5개인데 이거 외우는 방법 5개 좀 많잖아, 그죠? 그래서 복 이름이 복이죠. 복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이는 복이라는 애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이는 주산광이야. 복이는 주산, 복이는 주산광이야. 그렇게 오십시오. 그러면은 요즘에 추산 시대입니까? 컴퓨터 시대입니까? 컴퓨터 시대인데 복이라는 애가 주산광이니까 참 특이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특이하지. 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이하지. 복이는 주산광이야. 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특이하지. 또 마음속으로 내가 더 특이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뭐죠?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그렇게 돼요. 특정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설명을 드릴 게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거 설명 꼭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도 시험에 참 탕골로 출제가 되죠. 네, 자주 출제됩니다.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설명을 특별히 드릴게 복합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하고 특정개발지능지구 이런 것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외우지 않으면 당하는 게 있습니다. 출제될 때, 시험 낼 때 특화경관지구 있죠. 특화경관지구하고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찾으셨습니까? 2개를 묶어요. 역사문환경 보호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 있죠. 특화경관지구는 비교 암기. 이거 목적을 비교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쪽지에 적어가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찍어줘야 돼요. 네. 특화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환경 보호지구를 묶어서 비교 암기. 여러분 경관지구에서 특화경관지구 있죠? 이거하고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를 묶어서 비교 암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될 용도지구를 그 목적들을 제가 교재에서 직접 밑줄 꺼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가는 방법을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특화경관지구 왜 중요할까요? 네, 자, 특화경관지구는 교재 집중하십시오. 교재 집중하시고 특화경관지구 보세요. 지역 내, 자, 지금 밑줄 거요. 주요 수계의 수변 줄 것이고 수변 동그라미. 네. 수계가 뭐죠? 수계. 주요 수계 할 때 수계가 뭘까요? 물줄기. 잠깐만 이거 한강이에요. 한강수계라는 말을 쓰잖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줄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한강이잖아. 한강이면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지천들, 작은 하천들이 강들이 많다고 이런 모래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강 본류를 뭐라고 하죠? 한강수계라고 하는 거야. 작은 지천을 말합니까? 본류를 말합니까? 본류. 한강 본류를 한강수계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낙동강이 흘러가면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천들, 작은 하천들이 많을 거예요. 그 낙동강 본류를 뭐라고 하죠? 낙동강 수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수계가 무엇인지 뭐 시험 내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각종 수계의 주요 수계의 수변동 수변은 뭐죠? 수변은 뭐 그대로 강가, 냇가죠, 냇가. 강 주변, 뭐 강가, 냇가를 이제 수변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주요 수계 수변이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까지 미칠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미칠 것이고 다 줄 것이십시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동원해 마십시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동원해 마십시오. 그 지역 시설 쓰면 틀려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그 다음에 주변, 건축물 주변의까지 줄 거예요. 건축물 주변의 저 뒤에 경관을 줄 거예요. 경관을 동그라미 합니다.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그래서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특화 경관지구.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 201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주요 수계 수변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특화 경관지구. 그 가운데 보니까 또는 돼 있잖아. 또는이니까 뒤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만 적어도 되거든요. 문제 낼 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만들면 뭐죠? 특화 경관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D국번에 보호지구 이럽니다.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나와 있습니까? 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인데, 자, 역사문화적으로 줄 것이십시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 또는 지역.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이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고 동그라미 보존하고 동그라미 보호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역사문환경 보호지구라 그래요. 두 개는 목적이 매우 다릅니까? 특화 경관적으로 유사합니까? 유사하죠.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고 대답하십시오. 교재를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출제 문제를 만들어 그렇게 깔아버려요. 그렇게 깔기 때문에 유사하죠 보니까 그렇게 내면은 정답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콕 집어주고 암기를 하고 모의고사 출제도 틀리신 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틀리면은 고발할 거야. 다음 내려주시고 그 위에 봅니다. 방제지구 봅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출제를 자주 해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긋지 마십시오.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입니까? 이 지역은 시가지입니까? 시가지. 이걸 시가지로 표현한 거라고 이름을.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그런 뜻이잖아. 시가지 안에서 다음 밑줄 거예요. 지금도 줄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 등. 시설 개선을 동그라미 해두고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까지 줄 것이고 이게 지정 목적이야. 밑에다 지정 목적.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지금도 미칠 것이죠.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미칠 것이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까지 줄 것이죠. 밑에다가 지정 목적이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자연 방제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글자만 외울 수는 없잖아. 실제로 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명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자 앞에 봐주시고요. 제가 금요일 수업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강의하고 금요일 수업은 어디 간다고 그랬죠? 부산 해운대로 가죠. 이 부산 해운대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가죠.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앞에는 당연히 이제 해운대 앞바다가 되겠죠. 해운대 앞바다가 되고요. 해운대고 그 해운대 마린시티, 해운대 해수욕장 뒤쪽에 신틈하고 마린시티라고 그 아파트 부자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아파트 층수가 70층, 제일 높은 거 아마 아이팍은 70층 이상이 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요 아파트 값 웬만한 강남 아파트 값보다 비싸요. 여기 40억씩 뭐 30억씩 해요. 아파트. 예. 그리고 여기 강한대교 있잖아. 강한대교. 진짜 강한대교 멋있거든요. 제가 매주 오감에서 차 타고 건너잖아. 강한대교. 네. 2층으로 해가지고 바다 위에 멋있어. 멋있고. 그 강한대교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제 운 좋게 1년에 몇 번을 봐요. 해무.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여기 구름고리처럼 이 아파트를 감싸고 돌아요. 위에는 구름이 또 있는 거야. 여기 계시면 우리 학원에 오시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해무가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안개가 이제 딱 밑에 깔려버리면 위에 여기서 보면은 꼭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천국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데려가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부럽더라고. 근데 지난 여름에 그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죠? 9월달인가 지난 몇 개월 전이죠. 태풍 왔었는데 미안한데 그 태풍이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이 아파트 상가 쪽이 다 침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침수됐거든요. 그럼 갯벌에 바닷가에 아파트 이 고층 아파트 7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전부 밑에는 HBM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빔을 받게 되는데 바닷물을 한 세 번 정도 담아버렸으니까 세 번 이상 담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기억나거든요. 네, 침수돼 버리면 바닷물은 섬에 들면은 이게 수십 년 되면은 부식될 수도 있잖아 이제.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그냥 뭐 이런 것은 언제든지 안전 검사도 하고 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대까지 살고 다음 시대는 네, 또 어떻게 될지 안전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은 또 이사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대. 근데 바닷물이 방파제가 있죠. 방파제가 있는데 넘어서 침수된 거잖아요. 이제 태풍으로 파고가 높아지니까 그럼 방파제를 보강하면 되잖아.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대요. 일단 이 비싼 아파트 여러분 40억 주고 아파트 샀는데 뷰를 바다 뷰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방파제를 높여버리면 1층보다 한 4층까지는 뷰를 막게 되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부산시에서는 높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높게 못한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안전이 문제인지 뷰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에 이런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안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주민들과 잘 합의해서 방파제를 높게 쌓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건축을 제한한 겁니까? 시설을 개선한 겁니까? 시설을 개선한 것이고 혹시 바닷물이 넘치더라도 배수 펌프장, 양수장을 돌려서 신속하게 침수된 바닷물을 빼내야 되겠죠. 이렇게 배수 펌프장이나 방파제를 높게 쌓는 것은 시설 개선이잖아. 그리고 마린시티 센텀 이렇게 자 이런 해운대 그 주택단지는 고급 주택단지고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는 시가지잖아.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하는 거죠?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거야. 실제로 시가지 방제지구가 어디에 지정되는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럼 시가지 방제지구는 오래 기억이 남죠. 혼자 글자만 외운 것보다.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그래. 이제 해운대로 모셨으니까 해운대에서부터 강릉까지 올라가 볼까요? 네,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고 이제 금방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기가 포항이고 여기가 강릉이면은 이제 여기 영일만 맞죠? 네, 포항 영일만이고 동해바다 그죠? 네, 동해바다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해바다. 제가 동해바다를 전부를 한꺼번에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학년 때 네, 동해 국도 7호선 타고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해안가 그 국도가 국도 7호선이에요. 그 7호선 타고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감동, 그 바다를 봤을 때 그 벅참 뭐 설렘은 아직도 네, 동해하면은 남아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진짜 동해 멋있는 것 같다. 너무 좋아. 1년에 한두 번은 저도 가죠. 보고 싶어가지고 동해 바다 보고 싶어 가거든요. 그럼 봐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해 해수면이 낮아진다고 들으셨어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잖아. 근데 해수면이 높아지고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대. 제가 지난 연말에 그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얼핏 언론에 봤거든요. 이거 연안 침식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조 원 정도 네, 되는가 봐요. 3, 4조 원 되는 걸로 얼핏 봤어. 그러면은 연안 침식 관리에 3, 4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이라면은 이런 곳이 대규모 해안가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나중에 지진 동해바다 저 아래에 지진이 나고 바닷물을 엎어버리면 쓰나미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지금은 아니더라도
자꾸 해수면이 높아지고 침식이 가속화된다면은,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면은 30년, 5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재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 이런 곳이라면 미리 건축 제한을 허용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됩니까?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런 곳에 지정되는 것이 뭐죠? 자연 방제지구라고. 그래서 급경사지, 해안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건축을 제한하여서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뭐죠? 자연 방제지구. 이제 자연 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는 둘을 현장을 통해서 구별하셨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 빌표하시고, 칠학지구 너무 중요하고요. 응용도 많이 되고 단독 출시도 되고요. 오지선당에 자주 반영되고요. 꼭 외워야 되고요. 자연칠학지구의 지정 목적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밑줄 그리십시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를 밑줄 그시면 되죠. 4개를 밑줄 그시고 첫 글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면 녹관농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무엇이죠? 자연 취락지구 그렇게 돼요.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자연 취락지구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서울시 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그게 자연 취락지구인 거야. 서울시 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자연 취락지구가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이렇게 자연 취락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면은, 녹지지역은 본래 건폐율이 20%인데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은,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얼마 주죠? 60.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임금에는 건폐율이 60%까지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그 녹지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녹지지역에 마을이 있는 곳을 정비하려고 자연취락지구를 서울시에도 지정하면은 건폐율을 얼마 주죠? 60%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취락지구가 법상 허용되는 용도지역 4개가 어떻게 되죠?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한 취락지구의 이름은 자연 취락지로 불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4개뿐이야.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준주거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은 가능하다. 옳습니까? X.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취락지구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공업지역도 그렇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녹관농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녹관농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네.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무엇이죠? 집단취락지구 그렇게 됩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단독 출제로 됐었죠. 다음 중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곳은 그렇게 단독으로 출제됐었죠. 4년 전에. 정답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안에만 집단 취락지구 지정.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의 이름은 집단 취락지구고 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름은 무엇이 되는 거죠? 자연 취락지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늘 비교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강조드렸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제가 제출을 좀 가겠습니다. 자, 고개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개발진흥지구 5개 아까 개발진흥지구가 개잖아. 개 보기는 무슨 광이죠? 그렇죠. 개 보기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주거도시 중심, 소규모 주거도시를 만들어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주택단지 위주로 소규모 개발할 때는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거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뭐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기능, 산업기능은 생산, 그죠? 공업이잖아. 그 다음에 유통, 물류유통 이렇게 산업유통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산업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합하고 특정이죠. 이제 특정은 이렇게 되잖아, 그죠? 특정 개발 진흥지구 특별히 정한다는 뜻이잖아. 특별히 정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특정 개발 진흥지구 이런 뜻이라고 이거 설명 안 하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보십시오. 저에게 보십시오. 여기 나열된 도시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은 이거잖아.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말고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설명했으면 다시 할게요. 다시 집중. 주거기능이나 산업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처럼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을 포함합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됩니다. 더 이상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없다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뭐죠?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더라고.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낸다. 저는 여러분이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딱 틀려버려요. 시험을 여러분을 틀릴 수밖에 없게 낸다니까. 그럼 시험 이렇게 내죠. 주거기능, 산업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진행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포함합니까? 그 기능들을 제외합니까? 그 나열된 도시기능을 제외한 특별히 정하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가르쳐 주잖아. 문제로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온다고. 콕 집어들여도 틀리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복습 안 하시는 거죠.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복합은 이거예요. 잠깐 또 다시 설명드려요. 이 혼동이 많이 돼. 복합개발진흥 여기 나열된 도시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의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죠. 복합은 한 개를 복합이라고 합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도시기능이야. 그러니까 주거기능도 하고 물류유통기능도 동시에 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죠? 복합개발진흥지구. 저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이죠?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단순히 외워서는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뽑아서 선택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외우라겠습니까? 선택해 드렸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를 외울 필요는 없죠. 선택하고 집중하면은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기본적으로 한 70점 이상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운 없이 뭐 찍어서 다 틀리고 또 긴장해서 틀리고 그렇게 해도 55점 받으면 살아도 돌아오니까. 아니 우리의 목표가 고득점을 합격하는 겁니까? 그냥 뭐 합격하면 됩니까? 합격증에 합격 점수를 안 적어 다행이잖아. 이분은 60점으로 합격했다, 딱점으로 합격했다. 뭐 이분은 고득점 92점으로 합격했다. 이런 거 없다니까. 이거 합격증에 점수 안 나오니까 시험 쳐 나오면 끝인 거예요. 똑같아요 합격증은. 그러니까 고득점을 합격하시도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죠?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105페이지 용도지구의 신설. 용도지구의 신설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 교재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자, 신설 용도지구 발표하시고요. 발표하십시오. 자, 읽어드립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앞, 뒤로 괄호.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줄 것죠. 이게 신설 요건이죠. 신설 요건.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신설할 수 있어. 신설 요건이에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동그라미. 이때 기준이 뭐죠? 신설 기준이에요. 근데 신설 기준이 동그라미 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산에 몇 개 들어있죠? 3개. 박산에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신설 기준.
신설 기준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리딩 적어둡니다. R 리딩 적어두십시오. R 표시해두면 되죠. 지나갈 때 읽어두시고 나중에 심화학습 할 때 간단하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십시오. 처음으로. 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설 기준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설 기준에 따라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동그라미 하세요.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자, 지금도 다시 줄 것이십시오. 신설 용도지의 명칭 줄 거죠. 신설 용도지의 지정 목적 줄 거죠. 신설 용도지구에서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까지 줄 것이고,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 그래서 이건 줄여서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그렇게 보면 되잖아. 신설 용도지의 명칭과 신설 용도지의 지정 목적과 신설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를 조례로 정하여, 자, 조례로 정하여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용도지구 줄 거 보십시오.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용도지구,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보세요. 이게 뭐죠? 법률이잖아. 법률로 지정한 법정 용도지구로 하시면 되죠. 그냥, 그죠? 법정 용도지구를 말하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정 용도지구 외의 동그라미, 외의, 네, 용도지구니까 이 용도지구는 신설 용도지구야. 외의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 보실까요? 아까 시간에 정리해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적지 마세요. 그 적었잖아요. 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외,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네,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 그때 신설 용도지구, 이 신설 용도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한 목적, 그 신설 용도지구 내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무엇을 정하죠?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신설 기준 정도 읽어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루진 않는데 방제지구 지정은 의무화됐죠.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 뒤에다가 제목 뒤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만 적어둡니다. 의무규정으로 적어두고 리딩 읽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읽어봐도 괜찮고 이해 못하면은 손 안 대도 됩니다. 3, 4월 되면은 제가 챙겨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죠. 복합용도지구는 2018년도에 신설됐어요. 네, 신설됐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과 그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 기준이 갖춰야 될 요건은 그 시행령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높죠. 일단 교재 봅니다. 별표해 두고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상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몇 개죠? 3개뿐이라고 외워놔야 되죠. 지정 대상이라고 적어놓고 외워야 되죠. 자, 법상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하나의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러면은 준주거지역이거나, 그죠? 나머지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 중공업지역 이런 것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법상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허용되고요. 그리고 책잘 넘깁니다. 넘겨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10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기준. 기억, 니은, 디귿 묶어서 암기라고 적어놓고요. 아직까지 안 외워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 암기라고만 적어놓고 저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3월 정도 되면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보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뭐 단순 암기상을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 용도지구원에서의 건축 제한. 4번에 용도지구원에서의 건축 제한은 별표하시고, 일단은 제목을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앞을 봐주세요. 용도지구 안의 용도지구안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용도지역 배웠죠.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오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구, 서울에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됐고 그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은 이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는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규정을 보고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시험 내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더라는 거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조례로 정한다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볼까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 네. 자, 원칙 동그라미 1번 집중하셨습니까? 네. 첫 줄. 제가 읽으면 밑줄 긋습니다.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밑줄 쭉 그십시오.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뭐죠? 건축 제한이잖아. 그럼 간단히 하면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줄 거면 되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줄 것이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 그 밑에 줄 내려옵니다. 자, 컬러로 복소되어 있죠? 밑줄 것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무엇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를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죠. 외우는 건 딱 하나죠. 뭐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그러면은 조례로 정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는 거잖아요.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조례, 서울시 관할구역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그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제한되는지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용도지구 중에서 대표 선수 4가지를 외우시면 되죠. 이 4개를 외우시고 이 4개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구는 전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전부 무엇이죠? 조례에 한다고 답을 찾으면 되잖아.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죠. 2018년도 여기서 한 문제 나온 거죠. 여기서도 한 문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작년 시험 반영되죠. 시험에. 그 4개를 찾아드립니다. 107페이지 오시죠. 107페이지 예외에서 10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오시죠. 동그라미 2번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찾으셨습니까? 10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빨리 오셔야 되는데 고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 발표하시고요. 자, 지금 읽어드립니다. 고도지구안에서는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 손 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그냥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이유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니까. 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들어옵니다. 103페이지 오세요. 교재 103페이지로 네, 돌아오세요. 103페이지 박스 안에 오세요. 103페이지 박스 안에 네, 세 번째 니은번 기업과 경관지구 니은번 고도지구 찾으셨습니까? 네, 니은번에 고도지구를 밑줄 꺼놓고 읽어드립니다. 고도지구가 뭐냐면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밑줄 그리십시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까지 줄 거면 되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고도지구예요. 그러면은
설명드려요. 이제 고도지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여보세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호라고 하면 돼요. 저는. 그리고 이호는 방법이란 재밌게 가르치면 쉽게 재밌다 그래요. 근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그냥 이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왜를 이야기하려고 왜 도시군 관리계획을 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응용이 가능해요. 그냥 외우면 단순한 암기는 응용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만 살짝 바꿔도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고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깊게 아는 깊이와 넓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고도지구에 이야기 듣는 거에 필요한 거 아니라고. 여기는 고도지구. 금방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그냥 둡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에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 해버렸어. 고도지구 지정, 고도지구는 용도지구 맞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서울시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결정하면은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그때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할 때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30m까지야 라고 최고 한도를 동시에 결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고도지구에서 상담하시려면은 그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몇 층인지 몇 미터인지 몇 미터로 결정고시되는지 서울시에 문의를 하시고 그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가 30m라면 30m를 초과하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당하게 되는 거야.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용도지구가 고도지구라고. 손님이 고도지구가 뭐죠로 가면은 네, 서울시에서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게 고도지구라고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고도지구를 좀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재의 목적을 법률로 적어뒀지만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고도지구,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서울시 조례로 정합니까?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할 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합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니까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고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 그때 최고 한도는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오셔가지고 10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취락주관에서의 건축제한 발표하시죠. 취락주관에서의 건축제한 발표하시고 취락주관에서의 건축제한 발표하시고 자 자연취락 기억번에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예요. 건너편에 109페이지 건너편에 109페이지 네, 동그라미 6권 바로 위에 니은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무엇이 나와 있죠? 집단취락지구 니은번에 집단취락지구 동그라미예요. 아까 우리 취락지구는 두 개가 있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작년에는 자연취락지구도 시험 나왔어. 자연취락지구 뒤에 보십시오. 자연취락지구 박스 들어와요. 박스 안에. 자연취락지구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셨죠? 적으십시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대통령령 동그라미 하시라고 적으시라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이 법 시행령이잖아. 이 법 시행령.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 서울시 조례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박사에 들어가서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체크하면 돼. 일부 체크해요. 그 일부 체크한 것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아직까지는 심화학습에 들어가지 아직 못 들어가요. 전체를 잡아야 돼. 지금은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전체를 놓쳐버리는 거야. 지금 기본 이론은 기본적인 개요하고 기본 이론에서 하시고 너무 지엽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목차를 놓쳐버리니까 기본이 무너지거든. 기본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껴둡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 여러분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줄 것입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을 미줄 것입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미줄 것이었습니까? 네. 약칭해서 개특법이라 그래. 개특법,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할 때 특 동그라미, 법령할 때 법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특법. 개특법의 정식 명칭은 연습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게 돼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험 보니까 21글자가 돼요. 그래서 기니까 그냥 개특법으로 하면은 부동산 하시면 다 통한다고. 집단취락주는 대통령령, 개특법, 자연취락주는 대통령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109페이지 6번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제한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요.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기억번. 이 기억번도 작년에 시험에 반영된 거죠. 오지선장에 들어갔다고. 작년에 이거 다 찍어준 거예요. 찍어주고 별표한 데서 다 나온 거죠. 제가 가다 밑줄 긋죠? 별표하죠? 밑줄 그어드리는 부분에서 거의 80% 이상은 거기서 나와요. 나머지 20%를 다 하려고 온 책을 다 밑줄 긋을 수는 없잖아. 선택해야죠. 밑줄 긋고 체킹하는 부분에서 80% 나온다고. 범위를 거의 뭐 한 8분의 10분의 뭐 이 정도를 줄여드려요. 10분의 2 정도를 줄여버린다고. 거기서 80% 이상 나와요. 자, 그러면 20%는 안 배운 것이 나올 수도 있죠. 작년에 안 배운 게 2문제. 그 앞에는 1문제 정도. 저와 같이 공부하면 안 배운 거 한두 개는 감수하셔야 돼요. 대신에 책 전부를 3, 4년 동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기억번 지구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법률에 따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손 떼고 관계 법률에 따른 줄 것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에 손 떼고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니까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의한다라고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4번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무엇이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편을 우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러니까 개발계획도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도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서울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어. 아까 배웠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고. 그러면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제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요건을 갖추면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3년 내에 그 지역을 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이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개발진흥지구 안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들은 그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공적 개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이 공적 개발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시험은 근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지금 여기서 요구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지구 단위가 안 배웠으니까 개발진흥주관에서 건축제한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수립하게 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그리고 각종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게 될 개발 계획,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간주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깊어진다고. 지금은 어떻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봐요. 이 시험적인 기술이 용도지구가 전체 19개가 있어요. 그럼 19개의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다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죠? 4개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이 4개만 외우고 여기에 암기되지 않은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지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면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건축제를 만들고 문제 풀면 답은 찾아가는 거잖아. 그럼 19개 용도지구별 건축제를 전부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이 4개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건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늘이 두 조각나도 외워야 되는 거죠. 7달부터 계속 연습해 문제 풀 때. 이 4개 얼마 길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용도지구 원해서의 건축전 여기까지 용도지구 편이었어요. 이제 잠시 휴식하고 용도구역 편 준비하겠습니다.